안녕하십니까. 인백사사운영 양태선입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UNH, 즉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UNH의 현재 상황과 투자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H의 최근 주가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진짜 믿기 힘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초만 해도 시가총액이 650조 원이었습니다. 시총 15위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도 삼성생명은 포트에 넣어야 돼 하고, 중국 주식 투자할 때도 평안보험은 포트에 넣어야 돼,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주로서 꼭 포트에 넣어야 돼 하는, 어디에든 꼭 끼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었죠. 근데 4월 11일 날 600불 수준이었던 주가가요, 한 달 만에 248불까지 60%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좀 반등해서 295불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한 42%가 빠진 거고요. 지난 1년 전 대비해도 43%가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5년을 봐도 최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7일에는요 주가가 22%가 하루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는 27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최대의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던 UNH,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시총 절반이 날아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4월 17일 날 22%가 하락한 이유도요, 2025년의 전체 전망을 이렇게 이제 내주었는데, 그때 당시 주당 순이익을 24불에서 25불대로 좀 낮췄습니다. 근데 이 기대치는 얼마의 기대를 하고 있었느냐? 거의 28불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12% 낮은 주가를 순이익을 이제 전망치를 내놨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느끼기에는 와, 이거 이렇게 낮아져? 이거 큰일 났는데 해서 이제 시장이 막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UNH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에서 의료 서비스 활동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비용 압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 서비스하고 외래 서비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UNH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 2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자회사 체인지 헬스케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이런 사태로 인해서 2024년 한 해만 한 16억 불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2025년에도 꽤 비용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5월 13일 날에 아예 금년도 가이던스는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 교체에 또 나섰고, 그다음에 미국 법무부에 또 조사를 받고 있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막 겹치다 보니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폭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UNH의 경쟁사들과 비교해봐도 약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그나는 오히려 올해 4%가 상승을 했고요, 몰리나도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휴마나가 경쟁업체인데 51% 하락했고, UNH도 41% 하락을 했죠. 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부분에서 어려움이 그 휴마나에도 공통적으로 작용을 했다 해가지고 사실 휴마나가 훨씬 더 많이 빠졌고요. 사실은 4월 달부터 실적 전망 안 좋게 나오면서 UNH는 한 달 만에 급락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UNH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354불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50일 이동평균이 450불,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527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완전 역배열이 됐고요. 주가는 295불에 있는 거죠. 와, 이게 괴리가 커도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괴리는 진짜 크다 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지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 많이 보시죠. 근데 현재 RSI가 27입니다. 보통 30 이하면은 과매도 상태다 하고 있는데 30 이하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매도 상태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타날 무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신 MACD 지표 보면은 지금 46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약간 이제 곡선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반등이 근접을 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조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MACD의 저점이 높아지고 근데 주가는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보통 많이 보시는 또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25일 이동평균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게 316에서 420일 밴드 안에 있는데 그 밴드를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매도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지와 저항선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은 보면은 275불에 첫째 지지가 있고 260불선, 그다음에 248불선에 지난 한참 전 저점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층에는 이제 300불선이 첫 번째 저항선이 되겠고 310불, 325불까지가 이렇게 저항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 현재 이 지지선을 잘 지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면 이게 잘 지지가 될 거냐 하는 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향후 트레이딩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제 UNH의 펀더멘탈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매출은 8.1% 증가하면서 4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포캐스트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고속도로죠. 그래서 이게 매출은 진짜 탄탄한 회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순이익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수익률이 적어서 그렇지 순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예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훌륭한 블루칩 회사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주목할 점은 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스럽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약 81억 불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378억 달러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 대 자본 비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구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즉 망하지는 않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총 자산의 한 11%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는 안전하다. 하지만 이런 견고한 재무구조와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퍼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지금 퍼는 12.1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빠진 바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S&P 500의 평균 퍼가 얼마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24.5배입니다. 거기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주가 비율도 보면은 지금 현재 0.7배밖에는 안 나옵니다. S&P 500 평균이 2.8배거든요. 그러면 평균보다 4분의 1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가 현금 흐름 비율도 지금 9.6배입니다. 그래서 S&P 500 평균인 17배보다도 반 정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 수익성입니다.
매출은 이렇게 크게 하는데요. 수익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즉 영업이익률은 8%인데요. 순이익 비율은 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비해서 마진이 굉장히 낮구나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체인지 헬스케어 해킹 사태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늘고 있다 하는 게 이 마진이 낮아진 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렸구나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이제 평균 이제 가격인데요. 예전에는 뭐 600불, 500불 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떨어져서 380불에서 442불 사이입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한 400불 정도 목표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주가에서 28%에서 50% 정도 업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좋게 봅니다. 왜?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날에는 HSBC에서 등급을 홀드에서 리듀스로, 즉 보유에서 비중 축소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490불에서요 270불대로 크게 낮췄습니다. 지금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낮췄고요. TD코인에서도 바이에서 홀드로 등급을 하향했고 목표가를 308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UNH의 장기적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지배력에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의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체인지 헬스케어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약간은 두려워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봐도요, 그렇게 공매도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현재는 885만 주로 잡히는데요. 이게 유통 주식의 한 0.98%,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공매도 물량이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2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158만 주가 있었는데 지금 885만 주 줄었다. 그래서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공매도의 쇼커버링에 의해서 확 올라갈 확률은 적다. 그래서 숏 스퀴즈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기술적 분석하고 펀더멘탈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 기간별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겠죠. 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진입 포인트는요, 지금 지지선이 있는 270불서부터 시작해서 290불대, 그러니까 지금 295불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2~3% 빠지게 되면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 매수를 하셨다, 그럼 첫 번째 저항선인 300불이 타겟이 되겠고요. 좀 길게 보면 310불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50불 아래로 깨진다 하면 여기서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략의 근거는 RSI 과매도,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MACD의 다이버전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회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괴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볼 때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옵션 얘기 잠깐 해드리면, 만약 현재 풋옵션 사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극도의 과매도 상태를 조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배가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실현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옵션은 이제 향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차근차근 조금씩 설명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효용성 있는 그 같은 자산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전에서는요, 실제로 이 포지션을 치르셨으면요, 기술적 반등 신호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과연 RSI가 30을 돌파하는지,
MACD가 진짜로 반등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주가가 회복을 하는지 등등 면밀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한 거래량의 변화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최근 평균 대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을 한다 하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보는 건데요. 이는 가치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매수는 270불 선에서 280불권에서 포지션의 한 30% 정도를 먼저 사십니다. 그럼 지금 295불보다 한 3에서 4% 정도 이제 밑에 내려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고 만약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냥 보십시오. 그러다가 만약 주가가 더 밀려서 250불에서 260불 구간까지 떨어진다. 그럼 30%를 더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럼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서 더 밀렸다. 그래서 230불에서 240불 구간까지 빠진다 하면은 나머지 원하시는 포지션의 40%. 즉 내가 이거를 10,000불어치를 살 거야. 그러면 3,000불 사시고 3,000불 사시고 4,000불을 230, 240불 구간에서 채우십니다. 그러면 10,000불을 다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평단이 대충 한 250불 이하로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스컷, 즉 매도는 손절매는 언제 하시나 220불을 잡으십시오. 그럼 대충 한 10% 정도 리스크를 지고, 근데 목표가는 얼마냐? 저는 350불을 봅니다. 380불까지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수익은 대충 한 30% 정도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리스크 1을 지고 기대 수익을 3을 가지는 거죠. 1대3, 1대 1.5, 2.5 정도의 리스크 대비 수익의 매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실 때는요,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실 때 지금 이 트레이드는 지금 정해놓은 구간마다 포지션을 차곡차곡 더하시고 상승할 때는 20일 2평을 도달하는 순간까지 지고 간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략의 근거는 현재로 극도로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매출은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장 하락했을 때요,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를 할 때 트레이딩 저널이라고 그러죠. 매매 일지입니다. 그걸 꼭 작성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전략 말씀드릴 때 전략의 근거는 기술적 지표가 지금 이래 보입니다. 전부 단기 반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매매하시면서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다 적어 놓으시고 다 세이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손절매 라인이 있고 타겟하는 목표 있으시고 이렇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을 들이시면요, 앞으로 굉장히 돈 많이 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기 트레이딩은요, 포지션을 실으시면 뭐에 주목하셔야 되느냐? 2025년 하반기 이제 가이던스를 안 낸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거에 주목하셔서 진짜 회사가 이제 다시 좋아지는가 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메디케어 사업의 비용 추세하고 체인지 헬스케어에 더 이상의 비용이 없는가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전략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밸류 인베스트먼트, 그 바이 앤 홀드 전략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인데,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하실 때는 용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죠. 그 전략을 통해서 한 5, 6개월에 걸쳐서 나는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살 거다 목표를 가지시고요. 그래서 목표 매수 가격대는 중 250불에서 350불 구간 내에서 살 거다 하시고, 매도 목표가는 380에서 420불에 해당한다 하면은 목표 수익률 한 30에서 40% 정도를 잡으시는 겁니다. 이 전략의 근거는 뭐냐? UNH가 과거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회복 패턴을 보면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빠르게 회복을 하더라.
해서 아마 코로나 쪽으로 내려가셔서 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도 한 3개월 만에 회복을 꽤 큰 폭으로 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가서 주가를 보셔도요. 한 3년 걸려서 웬만큼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년 만에 회복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 빠진 거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두고 보면 꼭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보면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또 주식 얘기하면서 왜 자꾸 옵션을 얘기하냐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커버드 콜 전략을 쓰신다 하면은 이건 기존 주식에 콜은 25%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행사가에 있는 콜을 매도를 해 주십시오. 매달 매도를 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하방이 조금 커버가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규제 환경 변화에 어떻게 경영진들이 잘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경영진들이 회사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도 같이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셨으면 시황과 UNH 관련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리스크 요소도 많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법무부 조사가 어떻게 더 심화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경영진들이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뉴스를 보게 되면 5월 14일 날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21%나 빠졌다. 그다음에 5월 15일 날은 프라이스 타겟이 16분이나 빠졌다. 그래서 463불로 떨어졌다 하고, 뭐 컨센서스가 10% 빠졌다. 이제 18일 날에는 보면은 최근에 내부자들이 한 주식을 좀 샀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EPS가 또 한 10% 정도 떨어졌다 해서 자꾸 안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일 날 본 거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너무 과하게 빠졌다 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같이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UNH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결론적으로 UNH는 현재 극도의 과매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매매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견고한 사업 모델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회복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단 현재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십시오. 투자자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핵심 전략은 단계적인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즉 일시에 큰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하십시오. 손절선은 명확히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손실을 안 보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하고요, 리스크 허용 범위 이런 거에도 잘 맞춰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트레이딩 셋업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매매 일지 쓰시는 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만약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단기 반등을 노리는 짧은 투자 전략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보수적인 성향이시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적인 측면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장 환경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셨다, 손절매 라인 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하신 목표 주가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쥐고 가셔서 그 수익률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백스 자산운용의 양태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